I think a lot of people could probably touch on some of the things, but yeah, put it this way. People don't look like that when I'm in front of them. 서로의 스타일이 극명하게 갈리는 아주 흥미로운 매치업입니다. 어느 선수가 승리하던 숙제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느낌이고 대충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하겠다는 그림이 그려지는 경기이죠. MMA는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볼카노프스키가 코리안 좀비와 할로웨이를 압도했다고 해서 승리를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style makes the fight 이란 말처럼 스타일이 경기를 만들기 때문이죠. 야이르와 같이 장신의 변칙적인 킥이 베이스가 되는 선수는 흔치 않습니다. 스티븐 톰슨, 야이르 로드리게스 이 두 선수가 UFC를 대표하는 키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라테가 베이스인 톰슨은 직선형의 움직임을 선호하는 반면 태권도가 베이스가 되는 야이르는 조금 더 변칙적인 선수입니다. 스티븐 톰슨과 같은 경우 오펜스와 동시에 사이드 스텝으로 사각을 잡고 깔끔하고 간결한 킥을 자주 사용하지만 야이르는 킥 타이밍과 각도 자체가 회전력에 더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상대와 상관없이 경기의 어느 시점이 됐든 위협적인 한방을 자랑합니다. 단신에 경기 내내 뒤로 빠져주며 상대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앞손 싸움, 또 빠른 인앤아웃으로 승부를 보는 볼카노프스키에게는 스타일로만 보았을 때 좋은 상대가 아니죠. 게다가 스위치가 아주 자연스러운 선수이기 때문에 야이르가 꾸준하게 반대 스탠스를 서주며 바디를 공략할 여지 역시 많습니다. 오픈 스탠스로 서 있는 구도에는 딥킥과 바디의 오프닝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 볼카노프스키는 하이킥을 허용하는 장면을 몇 번 보여주기도 했는데 뒤로 빠져주며 싸우는 볼카노프스키의 특성상 뒷손 가드를 성실하게 올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손으로 턱을 보호하거나 가드를 타이트하게 붙여주는 습관 때문에 가드 위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데미지를 입을 여지가 있고 귀 뒤나 머리 위쪽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깊게 들어올 야이르의 킥은 귀 뒤쪽까지 방어해주는 것이 정석이죠. 야이르와 같이 킥이 좋아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의 타격거리 밖에서 압박이 가능한 선수들을 상대로는 첫 라운드에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평상시의 페이스대로 빠져주며 경기를 풀어간다 하더라도 초반에 상대가 맘처럼 쉽게 킥을 내지 못하도록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이죠. 만약 경기 초반 받아주며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려야겠다고 생각하다간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적절한 타이밍에 태클 시도로 압박의 흐름을 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호주 내셔널 챔피언인 볼카노프스키의 오펜스 레슬링은 생각보다 저조한 성공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클린치에서 상대를 케이지 사이드에 밀어주는 완력과 밸런스만큼은 좋기 때문에 태클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적어도 클린치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팬들의 예상과 달리 야이르는 할로웨이마저 레슬링으로 눌러놔야 할 만큼 타격이 날카로웠지만 2라운드가 지나가는 시점부터는 페이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체력이 좋다고 하는 선수들은 25분 내내 주먹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압박이 가능한 선수들이죠. 야이르는 활동량이 많고 폭발력이 좋은 선수인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력적인 측면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어느 시점부터는 서클링과 방향 전환이 급격히 줄어들고 펀칭거리 끝에서 발을 붙이고 타격 교환을 합니다. 백스텝과 동시에 뒤로 스웨이하며 받아주는 타격이 꽤나 날카로운 야이르에게 할로웨이 역시 꽤나 맞았습니다. 하지만 앞면까지 쉽게 거리를 죽이지 못한 할로웨이가 바디를 계속 노려주자 바디에 신경이 쓰인 야이르의 가드가 떨어졌고 앞면이 노출되거나 케이지에 갇혔습니다. 만약 경기가 장기적으로 운영 싸움이 된다면 잦은 바디의 허용으로 페이스가 떨어진 야이르를 상대로 볼카노프스키가 타격에서 압도하는 양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압박하여 야이르를 지치게 해야겠죠. 볼카노프스키의 커리어에 논란이 있을 만한 경기는 할로웨이와의 2차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로웨이의 승리라고 봤던 이 경기에서 할로웨이는 킥과 어퍼를 가지고 왔고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레프트를 주고 라이트 훅을 집어넣기 위해 오른쪽으로 숙여주는 습관이 있는데 거리 밖에선 인사이드 레그 킥으로 볼카노프스키를 불편하게 했고 그렇게 킥으로 끌어들인 할로웨이는 경기 내내 어퍼를 많이 적중시켰습니다. 그리고 3차전에서 볼카노프스키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할로웨이가 킥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지 못하는 거리에서 더 극단적으로 뒤로 빠져주며 싸웠고 반대로 할로웨이가 들어가야 하는 시퀀스에서 좋은 타격을 많이 성공시키고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야이르를 상대로 볼카노프스키가 맘처럼 뒤로 빠지며 싸워주기에는 야이르가 가져갈 거리가 더 멉니다. 게다가 할로웨이는 잔발로 거리를 죽이며 킥을 냈지만 킥 능력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야이르는 잔발이 아니라 발을 반보 더 빼서 킥에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는 거리에서 킥을 날릴 겁니다. 결국 레그킥, 바디킥, 헤드킥을 동시에 걸러야 하기 때문에 볼카노프스키의 입장에선 꽤나 복잡할 것 같습니다. 또 볼카노프스키는 킥 혹은 스텝 앤 페인트를 주고 양팔로 가드를 굳히며 들어가 레프트 라이트 컨비네이션을 던지는 습관이 있는데 야이르는 뒷손을 먼저 내고 앞손으로 찔러 넣는 타격이 좋은 선수입니다. 즉 볼카노프스키가 가드를 굳히고 어드밴스하며 반박자 늦게 내는 레프트 타이밍 역시 조금 불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할로웨이 야이르전을 볼카노프스키에게 대입해본다면 야이르는 굉장히 낮은 카프킥을 찾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킥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타이거 무에타이 출신의 선수들은 상대의 킥에 그대로 킥을 내는 경향이 있는데 야이르는 뒷발킥에 뒷손 스트레이트 컨비네이션이 날카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킥으로 돌려주려고 하다가는 깔끔한 스트레이트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 볼카노프스키가 가져가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야이르는 케이지를 넓게 사용해주는 선수입니다. 좌우로 뛰어주며 방향 전환을 하고 크게 서클링을 하는 선수인데 만약 야이르가 움직여주는 방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어느 시점에 야이르와 일직선에 서게 되고 킥이 날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케이지 커팅이 필수적인 부분이고 볼카노프스키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오르테가와 알도전을 보면 볼카노프스키는 상대를 직선으로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유지한 채 길목을 지워버립니다. 케이지에 갇혀서는 변칙적인 엘보 외에 옵션이 반토막이 나는 야이르의 입장에선 빠져나갈 길목이 없어진다면 오펜스뿐만 아니라 진득한 케이지 레슬링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그림은 아닐 겁니다. 야이르는 전형적인 멕시칸 특유의 타격 리듬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빠르고 공격적이지만 타격 호흡 자체는 정직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선수들은 변칙적인 타격 템포로 상대의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선수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만약 중반부터 서로의 펀칭거리 밖에서 대치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앞손, 뒷손을 컨트롤해주며 반박자 빠르게 나오는 볼카노프스키의 시그니처 컨비네이션도 야이르에겐 꽤나 위험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수를 고려한다고 해도 결국엔 야이르를 바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야이르는 특이하게도 플라잉리나 중심이 무너지는 와중에 킥을 자주 내는 하위로 내려가는 것에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셋업 없이 머리부터 들어가는 테이크다운은 카운터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킥 타이밍에 중심을 무너뜨려 넘어뜨리거나 중심이 높기 때문에 스윕으로 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훈련 준비 과정부터 볼카노프스키에게 불안 요소가 더 많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야이르와 같은 선수를 대비하기에는 스파링으로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가상의 야이르를 데려와 보호구를 차고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훈련 중에 파트너가 맘껏 킥을 차기에는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올해 초 라이트급에서 경기를 가졌던 만큼 컨디셔닝이 잘 되었을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볼카노프스키는 너무나 영리하고 완벽하게 상대의 장점을 봉쇄해버리는 파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야이르가 승리한다면 3라운드 안에 타격으로 인한 데미지 그리고 서브미션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볼카노프스키가 승리한다면 경기 후반 혹은 판정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야이르의 입장에서 경기 초반에는 평상시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탐색전을 할 것 같은데 파이터의 본 성질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워낙 흥분을 잘하는 전형적인 멕시칸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기회가 났다 싶으면 빼지 않고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경기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만약 야이르가 승리하여 벨트를 감았다고 했을 때 할로웨이와는 별로 붙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 8월 좀비가 할로웨이를 초살 2차전이 추진되는 만화 같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경기 즐겁게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